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속보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 하원에서 셧다운 방지 법안이 드디어 통과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휴 기간 동안에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연준이 정말 좋아하는 PC 물가 지표라는 것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를 법도 했었죠. 하지만 이 셧다운 우려가 너무 컸기 때문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거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정은 뭐였냐면은 지난주에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연준의 주요 인사들이 발언을 시작했다라는 점입니다. 이 그림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요. 얼굴의 크기가 클수록 영향력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쪽으로 갈수록 매파적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아래쪽으로 갈수록 비둘기구나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주 초반에 연설을 했던 보우먼 연준 이사와 닐 카시카리, 이분은 상대적으로 매파에 속하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연휴 기간 동안에 이야기가 나왔던 이 굴스비 총재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비둘기파의 대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연휴 기간 동안에 이분이 연설한 내용이 저도 개인적으로 내용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아주 자세하게 소개해드렸거든요. 낙관론이 정말 목마르시다면 이건 한번 꼭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서 정말 논리가 가장 탄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용을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리면요. 이분은 이 시대의 최고의 비둘기다 라는 거고요. 이분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할아버지 이야기를 시작해요. 할아버지가 이 굴스비 총재가 대학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할 때쯤 할아버지가 이런 충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굴스비야, 이제 취업했으니까 돈을 벌어야지. 근데 절대 주식은 사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굴스비 총재가 야, 이 할아버지가 효율적 시장에 대해서 아시는 건가?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어차피 시장은 못 이기니까 개별 주식은 사지 말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수에 투자할게요 라고 얘기했더니 할아버지가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NO! 절대 어떤 주식도 사지 마라! 라고 말이죠. 근데 그 이유가 재밌는데요. 내 친구 중에 대공한테 주식 들고 있다가 쫄딱 망한 사람들이 있어. 너도 절대 주식 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굴스비 총재는 이렇게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대공황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65년 동안 우리 할아버지가 엄청나게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다라고 말하죠. 이 굴스비 총재의 할아버지가 공부를 안 하고 잘 몰라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기상학을 전공했던 그의 할아버지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구름만 살짝 보고 비가 오겠다 이렇게 다 맞췄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분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공황이라는 그 경험 자체가 너무나도 트라우마로 작용하면서 주식을 사지 않아서 정말로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970년대에 대한 강력한 기억을 할아버지의 대공황 기억에다가 비유를 해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1970년대, 80년대 생각하고 금리가 더 어울리면 망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굴스비 형님 느낌 있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기 자세하게 소개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굴스비 총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연준에 대한 신뢰다라는 것이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효석 아카데미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가 오늘부터 개편이 되는데요. 제가 열심히 강의 촬영을 하는 모습인데 기초 세미나를 여러분 제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시장 상황이 돌아가는 내용에 대해서 좀 이 내용을 아시려면은 이걸 좀 잘 아셔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칠판에다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공유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효석 아카데미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효석 아카데미 텔레그램 채널의 매운맛 버전을 오늘부터 시작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실제로 최근 몇 주 동안에 계속 이효석 아카데미 채널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1등을 하고 있어요. 많은 관심 가져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셧다운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셧다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셧다운 때문에 주가가 못 올랐다라고 보면은 반대로 셧다운이 문제가 해결되면 주가가 오를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서두에 설명하기 전에 누구의 책임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몬마우스 유니버시티에서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더라고요.
질문은 이런 거예요. 자, 만약에 지금 새로운 버짓 예산안이 통과가 안 돼서 셧다운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누구 책임인 것 같니?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자, 바이든 때문이다 27%, 민주당 때문이다 41%, 그리고 공화당 때문이다 라는 것이 43%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셧다운이 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공화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가장 중요한 숫자는 이 숫자예요. 11월 17일. 그러니까 한 달 반 동안의 시간을 벌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때까지는 괜찮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날일까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이 내용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11월 달에 미중 정상회담이 진행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에이펙 회의에 시진핑이 참석할 경우에는 바이든과 만날 가능성이 있다.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왜 이런 날짜를 결정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11월 달까지 중국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되는데 미국 정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이래저래 미국의 국익에 좋지 않다라는 판단이 들어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역시 정치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비판들이 많이 나오는데 미국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은 맥코넬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한 연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최우선 순위는 미국 사람들의 최우선 순위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최우선 순위인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을 해봤을 때 이 맥코넬이라는 분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물리칠 수 있도록 지원. 그래요? 그런가요?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아요? 진짜 정치인들의 생각은 미국 사람들의 생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물리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미국인들의 최우선순위라고?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의 최우선순위는 이거 같아요. 셧다운을 한다 안 한다도 중요하지만 미국 정부의 재정 상태를 지금 보는 것이 문제의 본질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재정 적자가 이런 속도로 늘어났던 반면에 올해는 지금 재정 적자가 이렇게 지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이 숫자를 따라가 보면요. 1.5조 달러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자, 1.5조 달러가 어느 정도의 숫자인지를 보면요. 미국이 올해 8월 달까지 기록한 적자 규모만 해도 1.5조 달러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GDP가 2021년 기준으로 1.8조 달러죠. 그러니까 아마도 미국의 올해 재정적자 규모는 우리나라 GDP를 넘어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적자를 많이 보다 보니까 미국 정부가 부채를 많이 발행하게 되는데 이 부채를 많이 발행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돈을 많이 빌리다 보니까 뭘 많이 내야 될까요? 그렇죠. 이자를 많이 내야 됩니다. 미국 정부가 내야 되는 이자 규모는 내년도에 약 1.3조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0.5조 달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내년에도 아마 7조 달러에 가까운 재정정책을 쓸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돈을 도대체 얼마나 쓴다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죠. 이 그림은 미국 정부가 GDP 대비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느냐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우선은 1차 세계대전에 24% 정도를 썼고요. 2차 세계대전에는 44% 정도 썼습니다. 진짜 많이 썼네요. 그리고 가장 최근이었던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43%를 썼고요. 코로나 때는 54%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사실은 이 54%를 쓴 이후로도 많이 줄지 않아서 최근에는 다시 43%까지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GDP 대비 정부 지출의 규모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공화당에서 예산안을 반대했던 이유도 돈을 너무 많이 쓴다라는 거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안 통과된 걸 보면 결국엔 다시 미국 정부가 돈을 쓰게 될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미국 정부가 어디에다 돈을 쓰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투자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는 어떤 상황인가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 정부는 경기 침체가 뭔데요? 그거 뭡니까?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어마어마한 성장을 거두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미국의 GDP 몇 퍼센트 성장해요? 긋는 거 말고 미국 GDP가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보면요. 이런 식으로 늘어나서 2008년 금융위기 때 15조 달러였는데요. 코로나 이전에는 20조 달러까지 늘었죠? 지금은 얼마일까요?
26조, 27조 달러까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저점 대비해서 무려 40%나 GDP가 성장한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결론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오르고 내리고 하죠. 근데 이것보다 사실 더 큰 사이클들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빠지고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미국 정부가 안전하다, 현재의 상황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주가를 전망하고 이런 것들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레이 달리오도 이야기하고 많은 분들, 다이먼 회장도 얘기하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미국 정부가 하는 행동을 보면 이것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라는 이제 고민들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미국 정부가 망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메인 시나리오로 두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미국 정부는 그래도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미국 하원에서 셧다운 방지 법안이 통과됐다라는 이야기를 놓고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남은 추석 연휴도 잘 보내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